예, 실장님, 그 양평 고속도로는 지난주 방송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사실 했잖아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가 열릴 뻔했는데 수해 때문에 좀 미뤄졌어요. 국회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죠.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국회가 상임위가 열리면 국회는 국회대로 열리고 우리는 방송에서 또 전문가를 모셔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했는데, 보세요. 양평, 예, 명품, 예, 포구, 예. 후쿠시마로 윤석열 정권은 큰 코 다친다. 양평이 1호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문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고 샅샅이 파고 있는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연구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민생경제 살리기의 비전, 경제민주화의 어떤 실천적 내용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정권의 결정적인 비리를 제보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소장. 저는요, 우리 안진걸 소장하고 개인적으로 참 친한데 예.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왜요? 이분은 모든 광화문부터 지금 현재 서울광장, 서울역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네. 제가 나가본 것은 광화문 촛불 그때만 나가고 지금은 안 나가거든요.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저는 모랄 서포트는 하니까 네. 뭐 동지죠. 그렇지만 미안합니다. 아니요. 원장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네. 거의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도 또 안도걸, 안호걸, 안진걸, 쓰리걸이 있다 하면서 저희 사촌 형제들인데 네. 응원해 주시고 정말 많은 격려해 주셔가지고 자기 지금도 고맙게 사촌 생각합니다. 형들이 네. 동생 때문에 많은 피를 봤습니다. 그러나 원체 실력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네. 잘 성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요. 저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소장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방송에서 다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맞습니다. 몇 예.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권력을 가진 자가 재산을 탐하면 안 된다. 둘째, 이 사안 복잡하지 않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인 원안을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왜 바꿨는지 밝히면 된다. 셋째, 백지와 택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든 원희룡 장관이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딱 정리했어요. 맞습니다. 예. 맞죠? 그게 지금 양평 군민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 네. 또 여주 양평위원회 네. 또 인근에 이게 사실은 양평 군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서울 송파 강동권 그다음에 하남 광주 거쳐서 양평 양서면 두물머리 그 네. 관광지들 물 좋고 산 좋은 거기 그다음에 나중에는 강원도 춘천 홍천까지 연결되는 네. 고속도로 망에 의해서 건설된 거거든요. 우리 두물머리 4대강 때 거기에서 집회 많이 했죠.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양평군청 예. 기자회견 갔다 왔는데 이제 민당 군의원들이 단식 농성 중이어서 예. 6번 국도로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 주말에는. 꽉 막혀서. 예, 그러니까 예. 이 양서면을 원안으로 한 고속도로는 수십 년 동안 예. 두물머리 일대, 6번 국도 일대, 또 양서면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함으로써 양평 국민들도 행복하고 서울, 경기, 강원 왔다 갔다 하는 그 6번 네. 국도를 전후해서 그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로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잠깐만요. 네. 그래서 답은 아까 정리한 대로 세 문장으로 정리한 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비서실장, 예. 민주당 출신 전 양평 군수가 예.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예.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2만여 평과 예. 김부겸 전 총리는 청렴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댁에 가봤거든요. 한강에 빠져도 절대 죽지 않아요. 주머니가 떠버려요. 아 너무 가벼워서 아, 없어요. 거기 네. 유영민
전 비서실장도 LG 네. 출신이지만은 그런 분 아니에요. 양평 전 군수. 여기도 김건희 일가와 함께 네. 국정조사를 해서 네. 누가 투기꾼인가를 밝혀내야 된다. 국정조사 얘기.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원희룡 장관 그리고 국토부의 거짓말 예. 그리고 원장관을 거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거짓말 예. 이거를 박살내겠다고 예. 잔뜩 준비해 오셨잖아요. 예, 그분들의 예. 거짓말을 제가 혼자서 방송 예. 준비하니까 한 27가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27가지? 이게 다 팩트 체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 들을 수는 오늘은 할 수 없지만, 없고 핵심만. 예, 핵심만 탁탁 정리를 이미 한번. 이제 지난주에 방송도 제가 봤는데 잘 예. 짚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펜날은 이제 우리 국민 너무 많이 봤겠죠? 예. 오난이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2km를 더해서 1,000m의 공사 들어서 이 수만 평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원희룡 그다음에 국토부 국민의힘 분들은 예. 양평군이 요청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었죠. 양평군 요청하는 원안을 선호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은 요청한 적도 없고 그 지역위원회 민원 청취문 중에 원안으로 가되 양서면으로 가되 혹시 강화 쪽에 IC가 가능하면 검토해달라는 지역 민원이 2줄 정도 적어져 있는 게 전부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양평군이 채택을 안 했어요. 왜? 원안이 워낙 어렵게 채택이 됐거든요. 예비 타당성에서는 0.8 정도 일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우리 박지원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DJ, 노무현, 문재인 이 새 정부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걸 지역주의 예. 완화하는 걸 정말 일관되게 추진하셔가지고 예. 이게 가만히 보니까 경기 동북부와 강원도가 워낙 교통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또 개발에서도 소외되어 있으니 비용 편익 분석은 미달이지만 종합정책평가인 AHP에서 0.5를 넘어선 이유가 양평 군민들의 그동안의 고통 해소와 함께 서울, 경기, 강원 모두 행복하게 해보자. 균형 발전에 예. 도움이 되니까 비용 그 편익 그렇죠. 분석에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떨어졌지만 가산점을 줘서 종합평가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나 이 지난 우리 민주정부만의 주장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늘 박지원의 식탁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에 들어있는 공약도입니다. 예. 이분도 당연히 송파에서 양서면으로 가는 걸 해놨어요. 딱. 예. 이쪽이 지금 강상이거든요. 조금 흐릿하긴 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원안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원안하고 똑같고. 원안하고 똑같은. 예, 양서면. 예. 역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대로 홍천 강원도까지 연결해야 된다. 아. 그래서 보세요. 양평 IC에서 홍천 IC 약 40km를 신설하는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이미 춘천 고속도로랑 연결 짓는 거죠. 예. 이게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여기까지만 연결하는 거라고 계속 우겨요. 예. 근데 대통령 공약에도 이미 공이 나왔고 그냥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내용을 샅샅이 읽어보니까 네. 아예 맨 앞에 사업 목적에 네. 양평 군민들을 위한 내용이 일부 나온 다음에 바로 네.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경기, 강원도 모두가 교통 공공성을 제고함이라고 딱 적어져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에서 캡처를 해서 이건 가져온 예, 저는 이제 이 우리 박지원 식탁의 무게에 맞게 오늘은 제가 근거 없는 의혹적인 아예 안 할 거예요. 네. 다 팩트만. 예.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랬는데 오늘은 더더욱 원장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대통령이 공약집이에요. 예. 본인 공약도 양서면으로 가야 되고 양서면에서 결국 강원도까지 연결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서울, 강동, 송파, 서초, 강남, 광진권하고요. 하남 시민, 광주 시민들이 두물머리 일대 관광지라든지 뭐 양평 뭐 일대 일보러 가는 분들이 20분도 안 걸려서 가고 예. 거기서 홍천, 춘천을 20분, 30분 만에 가버립니다. 강원도 가기도 더 네. 쉬워지고. 강원도 분들도 양평 올 때 서울, 강동, 송파권 올 때 이 예. 도로를 이용하면 강원도 상당히 멀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홍천, 춘천권 주민들이 1시간 이내에 오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보신 분들이나 6번 고속 타보면 알아요. 사람 많을 때, 뭐 명절 때, 또 그 휴가철 때, 주말에는요, 2시간, 3시간씩도 걸려버립니다. 네. 미쳐버릴 것. 오죽하면 화장실 안에 곳곳이 써져 있습니다. 맥혀갖고 사람들이 네. 괴로우니까. 근데 이제
더더욱 아주 좋은 지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CBS가 아주 보도를 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비 타당성 결과에 하면 당연히 양평 양서면으로 가서 설악아이씨, 강촌아이씨, 서울 양양부터 연결하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가. 국가 고속도로 망해도 예. 이게 종합계획이거든요. 지역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책 사업이잖아요. 강상면허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딱 보시면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원장님께서도 야 이거 진짜 비리 맞네 딱 그러실 거예요. 자 여기 갔다가 여기 원래 원안이 여기잖아요. 네. 근데 이리 내려가 버려요 강상면으로. 네. 그럼 한참 2.2km를 더 갔다가 한참 또 올라가 가지고 다른 고속도로를 다른 타고. 고속 그러니까 JCT가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자 이쪽이 연장되니까 벌써 1,500억 안팎이 들고 여기가 교량하고 다리가 20개까지 더 생깁니다. 예. 1,500억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이 1,500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토부가 김두관 의원실에 신한 거랑 다른 자료를 종합하면 고속도로는 4차선 기준으로 1km를 연장할 때 500억 안팎이 든답니다. 예. 근데 2.2km니까 벌써 1,000억이 넘게 들어가죠. 근데 교량, 다리가 20개까지 더 생겨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요. 당연히 환경 파괴 논란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1,500억 안팎. 근데 JCT 하나만 만들면 될 게 여기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비용,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훨씬 더 드는 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서울 분들이 또 하남, 광주시 분들이 양평이나 오실 강원도로 갈 때 불필요한 강상면 IC로 가가지고 또 여기 서울 양평 저기 양평하고 홍천 고속도로 뚫는 데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비용이 너무 딱 아니 보기에도 비용은 국가 비용이 들고 예, 국가 비용이 들죠. 국민들의 시간 땅값은 여기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MB 때도 그랬잖아요. 예, 그 사저 지으면서 예, 땅 사면서 경호동까지 자기는 싸게 사고 예. 경호동점은 비싸게 사게. 그렇게 해서 이 본인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익은 당시 사유화하고 기준으로 비용은 사회화하고. 예, 그렇죠. 원장님 기억이 정확한데 그게 내곡동 사저 탐이잖아요. 내곡동 사저.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비용으로 15억인가를 냉겨 먹으려다 걸린 사건입니다. 예. 제가 내곡동 사저 막 갔었죠. 그 다음에 원장님 또 기억나시죠? 이상득 만사형통님께서 그렇죠. 이천에 IC를 뚫어내버립니다. 자기 땅으로. 이것도 나중에 비리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MB 시즌 2 아니에요. 네. 이걸 할 수 있죠. 여기에 내 땅이 있으면 야. 국가 예산은 내게 아니다. 내 땅값을 올리는 데는 국민 혈세는 얼마든지 써서 돌아가게 해라. 예. 이걸 왜 그렇게 따져요? 우리 원장님의 이 역설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은 수천억이 더 들어가고 국민들은 더 긴 시간을 이용하게 그렇죠. 되고 국토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평군에 있었던 이 두물머리 6번 국구의 정체도 해소가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부 원희룡 국민의힘당 분들이 말한 것들이 다 거짓말로 네. 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저희 주장뿐만 아니라 다 반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거짓말이 뭐냐면 네. 양평군 요청했다도 팩트가 아닌 걸로 확인됐잖아요. 그랬죠. 민주당 요구한 것도 팩트가 아닌 걸로 확인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체 이 또 예비 타당성 보니까 서울 춘천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것도 거짓말하다가 또 팩트로 하게 된 거예요. 예타 주보가 딱 적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원희룡 장관이 제시한 게 무슨 소리야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 공고했자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원장님도 뭐 문재인 정부 때 예. 용역한 건데 뭐가 비리냐. 예.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하면 5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예. 최종적으로 본 타당성 조사를 하죠. 제가 원장님 이것 때문에 안도골 차관님한테까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럴 때 이제 형제 찬스 이용해서 네. 예산 뭐 이미 유승민 KDI 옛날 우리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맹성규 차관 네. 이분도 국토부 2차관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분들 얼마나 전문가들입니까? 이분들이 다 지적하잖아요. 이런 일이 네. 있을 수 없다고.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공직자 물어보니까 있을 수 없느냐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한 다음에 본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예. 절차상 그게 날짜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2월 21일 용역 공고를 한 것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강상면 특혜를 주려고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요구했다고 우기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3월 15일 날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것뿐이에요. 예. 그때는 이제 대선 후예요. 그럼 용역은 언제 시작되냐? 3월 29일 날 시작됐어요. 대선 이후네요. 요거까지는 당연히 그냥 일반 행정 절차입니다. 예. 다만 이때 인수위가 생겼고 이른바 권력은 인수위 시절이 가장 맹렬하잖아요. 예. 가장 세죠. 예, 가장 셀 때가 저도 인수위하고 인수위원회 때 참 셌는데. 집권 6개월 때가 제일 세다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인수위 활동인 3월 29일 날 용역업체가 착수한 거예요. 이때까지 뭐 비리를 계획했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5월 19일 날 50일밖에 안 됐는데 KDI가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그동안 번번이 계속 서울 양평고속도로 안이 다 부결된 다음에 그래 양서면으로 가면 예. 그리고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만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강조했던 국토균형발전까지 생각하면 양서면 아니면 겨우 가능하다라고 진짜 정말 한 10수년간의 논쟁 끝에 딱 확정해놨더니 50일 만에 본인들이 강상면 종점이 더 났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0일도요, 용역 과업지서를 보니까 용역을 막고 2달 차부터 노선 변경이 혹시 필요하면 검토로 돼 있어요. 예. 이게 그건 본 타당성 줬을 때 의례적으로 들어간 표현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노선 대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나 종점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대안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가 아니라 아니고 혹시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면 혹시 시작점이나 종점이 줄어들면 국민도 좋고 비용도 줄어드니까 환경 파괴도 덜하고 또는 뭐 시작점이나 종점이 느닷없이 세계적인 문화재가 막 발굴됐다든지 뭐 이러면 불가피한 변경이 있어야 되니까 예. 대안 양서면을 중심으로 대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라고 의례적인 한 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5월 9일 날 갑자기 50일 만에 강상면을 제시했는데 실제 노선 변경은 2달 차에 하게 돼 있어요. 과업지서에. 예.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선정이 됐으니까 한 달 말고 2달 차는 5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CBS 노컷뉴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 20일 만에 결론을 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가 엄청난 비리혹이 있었는데 네. 제가 또 하나 팩트를 확인해 드립니다. 박지원 대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주도했을까? 지금 국토위 차관이 배공국이라는 분입니다. 네. 그 직전 직장이 용화대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그 직전 직장이 인수위 국토 담당 인수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인수위원이었고 국토교통비서관 하다가 6월 말에 한참 이 문제가 제기될 때 국토교통부 2차관이 되거든요. 그분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윤석열, 김건희 첨수 일가 땅이 강상면에 수만 평 있고 예전에 양평군에서도 검토한 전력도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용역회사들한테 살짝 뭐 이렇게 뒤에서 좀 장난을 쳐가지고 그쪽 안으로 유도한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나 의혹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나 양평군 공무원까지 녹취도 나왔잖아요. 양평군 공무원이 우리도 왜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안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이안이 됐어요. 이안이 이제 강상면 아니에요, 원장님.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밌어요. 올해 들어서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양평군청 도로가야 공무원의 제 실토입니다. 이게 녹취가 남아있어요. 양평군의원이 계속 따지니까 본인이 거의 우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몰랐어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왜 강상면안이 됐는지 몰라요. 아니 그 용역 보고서가 있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처음에 양평군이 요청했다, 민주당이 요청했다 다 거짓말로 밝혀지니까 이제 용역 설계사가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국책기관인 KDI 2년 동안 연구한 걸 버리고 비용이 수천억이 더 드는 것을. 근데 그럼 왜 그걸 이제서야 말하냐고 기자들이 따지니까 국토부가 응격결에 우리가 그 보고서가 있는 걸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발견됐어요. 그런 거예요, 원장님. 정말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 수. 그래서 온일용도 국토부도 이 보고서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제 와서는 문제가 되니까 설계사가 강상면 쪽을 제시한 적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양평군이랑 경기도에 올해 들어서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제 강상면으로 가자고. 근데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건 당연히 양서면으로 간다는 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도 알고 경기도민도 알고 서울시민도 알고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상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 대선 이후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5월 9일 이후에 그리고 작년 1월, 올해 1월 통보 때까지 강상면한 이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분명한 저는 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은 보통 굉장히 간단하고 명쾌한데 그럴 때일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은 물타고 거짓말하고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정쟁으로 만들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그러니까요. 거죠. 물타기, 문개기 그리고 지저분한 전쟁. 마치 민주당도 투기를 했던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양서면 원안을 만드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양서면 원안하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요. 자, 거슬러서 김문수 지사 공약이었고요. 정병국 의원도 공약이었고요. 김성교 전 의원, 그다음에 전진선 군수.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양서면으로 가야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는 걸 이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백지화 시켜버린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희룡 장관 일선의 개입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선산이고 조상묘다. 땅이 있어도 12필지에 불과하고 땅이 그리고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이 안 된다고 우겼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자, 여기에 이제 소유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총 29필지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2필지를 1987년도에 물려받은 건 팩트입니다. 제가 항상 팩트 체크를 해드리니까 12필지는 물려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땅까지 우리가 막 투기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또 사들인 게 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또 회사, 가족회사 ESINT가 사들이고 그래서 무려 29필지, 그러니까 나머지 12필지 외에 17필지는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교평리에 강산면 병사협회 교평리에 차명보 의혹이 있는 2필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총 31필지나 된다.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 나왔고 남양주에 ESIND 회사의 땅이 또 있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나 양평 일대에 땅을 많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12필지는 선산과 조상묘로 그대로 있느냐. 저도 2번 갔다 왔고 일요신문 늑보도 나왔는데요. 가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사실 조상묘 두지 않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실제 가보면 12필지도 형질이 임야나 산에서 다 대지 도로 창고로 바뀌어져 있고 작년에 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그걸 밝혀냈고 그때 기준 56배 이미 땅값이 뛰어 있었다 했는데 실제 가보면 선산이나 조상묘 느낌이 없습니다. 일요신문은 샅샅이 뒤졌는데 묘를 발견 못했다는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추정컨대 이제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고속도로 주변에 조상들 묘가 있는 건 이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군요. 보통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 조상묘를 안 두시잖아요. 그래서 이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제가 확답은 못합니다. 아무튼 일요신문이라고 하는 어쨌든 탐사 잘하는 매체가 2번 가서 조상묘가 선산이나 조상묘 흔적이 없다. 자기들이 다 뒤져봐도 12필지 다 뒤져봤다. 이렇게 이야기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 양평고속도로 1타 강서를 자처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TV 유튜브로 5일 전에 올린 영상이 제목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백지화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원희룡 장관이 비교적 정치권에서 참 좋은 평가를 받고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라는 미래가 확실하게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에게 너무 확실하게 총대를 매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로서 지금 일타 강사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로 나오는지 조사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일타 강사니까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영상 보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뭐 설계사가 제시했다는 등, 뭐 민주당이 요구한 게 L자로 꺾이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는 뭐 다 거짓말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요구했다는 게 L자 그게 괜히 지난주 방송에서 나와서 물론 그 화제가 된 게 누굽니까? 전원책 변호사하고 최욱 MC하고 캡스터 라이브에서 붙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백자 선언하면서 이슈가 전국화돼 버렸고요. 그래서 뭐 실장님하고 같이 나온 방송이에요. 저랑 같이 나갔는데 그렇죠. 그것도 봤어요. 실장님 건너편 안 계신 것도 봤어요. 제가 실장님이 나중에
중재하잖아요. 전원책 변호사한테. 나랑 토론하자고. 나랑 토론해야지 MC한테 그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그 L자라는 것도 얼마나 거짓말이냐면요. 이게 양평군이 참 작년 7월 1일 날 국토부가 의견 내라고 하니까 보낸 안입니다. 이란이 왜 이란이에요? 이게 양서면으로 가는 안이 원장님. 원 아닌 예, 거죠. 그러니까 왜 이란이겠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거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군이 요청했다는 게 거짓말로 이걸로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양평군이 자기 강화 쪽에 IC가 없으니까 약간만 틀어가지고 혹시 강화 쪽 IC 하나 넣어달라고 이렇게 원장님 보시면 살짝 곡선을 해놨잖아요. 이 강상면안이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옛날에 2년 전에 민주당 민원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전원책 변호사랑 원희력이 이걸 조선일보가 L자로 틀었다고 요구했다고 외국 보도를 하니까 이걸 보고 이걸 보지도 않고 전 변호사님이나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했다. 이런 고속도로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원안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여기 딱 양평군이 낸 것만 봐도 일단 강상면이 이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란이 필요하다고 해놨고 다만 IC 하나 뚫어달라는 거니까 L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글이 안 써있는데 강상면 안에 대해서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냐면 양평군에서 작년 7월 26일 날인데 아주 재밌어요.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더 들어서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써놨어요.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아니 심지어 지금 잘 알고 있었네. 예, 양평군은 이 안으로 가면 이 고속도로 또 못 들리고 또 한 10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안 된다 이란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된 예, 아닙니까?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지금 현재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출신인데 그분이 의회 의장을 할 때 통과한 아니더만요. 원안이. 그때 우리 민주당 정동경 군수님과 당은 다르지만 우리 양평 군 공무원들 정말 너무 잘했다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 분이 전진성 군수님이고 본인 공약도 양서면 쪽으로 되어 있 대통령 공약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안도 이 안을 누가 보냈냐? 7월 18일 작년 7월 18일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군수 전진성 군수님이 보낸 안이에요. 본인도 일안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양평 군수도 그걸 주장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양서면 원안대로 한 뒤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랑 연결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어. 근데 왜 대선 끝나고 인수위 기간 중에 몇 개월 만에 그게 바뀌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강상면 일대 29필지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 말고는 아무도 이거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진짜 그 양평군청 공무원 그 녹취록을 들어보셔야 돼요. 뉴스공장에서 공개가 됐는데 막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우리도 강상면안이 왜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비 타당성 통과됐을 때 우리 박수치고 다들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막 운다니까 울어 본인이 막. 오늘 예습은 이 정도로 하고 국회에서 그 상임위도 열릴 거고 국정조사도 할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그때 앞두고 다시 한번 오늘 거 다시 복습을 하자고요. 실장님의 촉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 끝까지 버틴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용산이 사실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원희룡 장관에게 뒤집어 씌우고 경질한다. 끝까지 버틸 거예요. 1번.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속는다? 천만의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국정조사를 해서 털고 가야 된다. 그 터는 방법은 만약 강상면으로 올린 것이 특혜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전 군수가 강상면 그쪽에 땅이 있다. 어디에 땅이 있다면 거기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비서실장도 백일하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사 끝까지 밀고 가더라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감사원은 이럴 때 뭐 합니까? 감사원 그렇게 열심히 감사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하더니 감사원은 제가 국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그 자료를 검찰로 줘서 기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사찰. 국사찰인데 이번에 보세요. 이해찬 총리가 중국을 다녀와서 산불 이란 정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순간은 모면하지만 영혼은 결코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렵게 나왔으니까 네. 그 이사안과 뭐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아니 관련은 우리 없더라도 다시 한번 예. 예. 풀 타임으로 예. 모셔가지고 예. 자세한 내용을 맞습니다. 좀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때 칠판 갖다 놓고 일타 강사처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공공지구권도 굉장한 비리잖아요. 네. 다 무혐의 돼버렸잖아요. 17억의 국민 세금이 부과됐는데 영원이 됐는데 네.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17억을 벌었거든요. 정말로요. 탐욕스럽게. 네.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근데 그 과정이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는데 전원 무혐의.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공권력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요. 예,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자기 처가, 자기 편 여기는 도와주고 야당과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슬퍼하지. 예. 그러니까 야당이나 맞습니다. 언론이나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저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이렇게 그 한마디로 원장님 말씀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이득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따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나라가 망가지는. 나라가 망가지고 예. 이대로 가서 돼요. 예. 이게 나라입니까? 말씀하세요. 소장님한테 여쭤보려는 거는 윤석열 퇴진 촛불 예, 운동 예, 예. 집회 지금 매주 토요일 예. 몇 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거의 1년 맞습니다. 가까이 했는데 예. 그게 궁금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앞두고 그리고 이번에 이 김건희 로드 고속도로 게이트 불거진 이후에 광화문 민심의 변화가 좀 있는지.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퇴진이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뭐 다수는 아니잖아요. 일각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르다라는 국민들 지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고민했는데 어쨌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나쁜 짓 많으니까 뛰쳐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데 네. 작년에도 참여는 수천 명, 수백 명이었어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할 때 그때 집회 제목이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했어요. 네. 원장님이 방송에서도 그거 지적해줬어요. 그러더니 그 전에 조금이었는데 많아졌다고 원장님도 어느 방송 이야기 중에 실제로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한 2, 3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 전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많아버렸는데 이제 그때처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김건희 로드, 그다음에 극심한 어떤 노동 탄압 이런 게 겹쳐지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마저도 실업급여라고 지금 썩을 정말 약자들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겹쳐지니까 지난 주말에 그 일단 뭐 노동자 농민 중심의 퇴진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도 한 10만 명 가까이 엄청 많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작년 100일 때쯤부터 네. 집회를 했던 촛불행동 주최한 집회에도 한 3, 4만 명 폭우 지역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3, 3 오시고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정의당 당대를 가지고 김종대 전 의원도 처음으로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뭐 2016년은 좀 상황이 다르요 그때는 정권 말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야당과 다 이제 연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대중행동, 예. 집회 시위가 아주 커질 것으로 이번 주 생각하고 토요일 7월 22일도 예, 매주 토요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전국 집중 집회를 크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목포 해남을 다녀왔어요. 예. 그런데 저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도 비도 내리고 햇볕도 비쳐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동적인 강론을 들었는데요. 그 농민주일 미사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 한 30곳에 초청 강연을 다녔는데 2월, 3월 달에는 물론 제가 가서 강연했기 때문에 200명, 300명, 500명 오시는데 한 10% 정도가 윤석열 퇴진, 탄핵해라 이걸 요구하며 4월 달이 지나니까 20-30%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여름, 그렇죠. 7월 달에는 제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헌정 중단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선거는 치열하게 했지만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도와주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번에 지방을 가니까 저보다 뭐 하고 있냐요. 저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순방 외교도 물론 이순신 장군 코스프레 하잖아요. 사직생, 생직생. 왜 거기다 써요? 명품 자랑해야지. 명품. 혹시 민주당이 백드롭으로 이순신 장군 그려놓으니까 거기서 자극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명품. 포구. 후쿠시마. 후쿠시마. 김건희 로드. 양평. 이게 복병이 돼요. 저는 특히 우리 안 소장한테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수사권은 다 뺏어가고 그래도 경찰이 민중은 지팡이였는데 지금 민중은 몽둥이가 되나? 이건 있을수는 안 돼요. 그런데 일선 경찰들이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항은 못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이런 것들이 노동개혁 해야죠. 시민단체, 방송장악. 만약에 이동관 특보까지 방통위원장 임명하면은 두고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혹시- 이 피 끓는 민심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예, 아주 폭발 직전의 민심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다음으로. 다음에 미뤄도. 꼭 더 준비해서 예. 꼭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다음 주에. 예. 예, 언제든지 오늘 불러주십시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고맙죠. 감사합니다.